설아야, 제발.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정말이니? 네. 그냥 슬플 뿐이에요. 어머니를 진짜 딸로 사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설아야, 이제 저는 갈게요. 복수는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핏줄의 가면을 벗고 진짜 저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설아 29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덤가에서 시작된 복수극입니다. 복수는 차갑게, 눈물은 뜨겁게.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1월 15일. 어머니의 기일이었어요. 저는 작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죠.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덤은 너무 초라했어요. 묘비도 작고 잔디도 듬성듬성했죠. 주변의 화려한 무덤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바로 옆 언덕에는 거대한 선영이 있었어요. 성진그룹의 선영이었죠. 대리석으로 만든 묘비, 잘 다듬어진 잔디, 향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영을 흘끗 봤어요. 그리고 다시 어머니의 무덤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나 결혼했어.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나보고 신혼집에 오지도 말래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엄마가 고아라고, 부모도 없는 애라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사진도 못 걸게 해요. 창피하다고. 저는 무덤을 꽉 껴안았어요. 사실 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연기였죠. 하지만 눈물만큼은 진짜였어요. 어머니가 겪었던 일이 바로 이런 거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저기, 실례지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서 있었죠.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할머니, 아가씨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이설아입니다. 설아. 설아라고요?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 뒤로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왔어요. 역시 고급 양복을 입고 계셨죠. 여보, 왜 그러시오? 저 아이를 봐요. 우리 딸이랑 똑같아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입술을 떨었죠. 설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계획대로야. 진정해.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혹시 어머님 성함이? 강지혜입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혜. 우리 딸 이름이 지혜였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무덤을 봤어요. 지혜야, 미안하다.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연극이 시작됐구나. 하지만 표정만큼은 슬픔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가씨, 아니, 설아야. 우리가 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란다. 네. 저는 깜짝 놀란 척했습니다. 엄마가 고아라고 들었는데요. 아니야. 내 엄마는 우리 딸이었어.
그런데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대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집에서 내쫓았단다. 30년 전에. 왜요? 결혼을 반대했거든. 내 아버지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지혜가 집을 나갔어. 우리는 찾지 못했단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도 진짜 눈물이었어요. 엄마가 그런 일을 겪었어요? 미안하다, 설아야. 정말 미안하다. 할머니는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웃었어요. 아무도 볼 수 없게. 성진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로 그 그룹의 회장이었죠. 저는 차를 타고 성진그룹 저택으로 향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간곡히 부탁했거든요. 설아야, 우리 집에서 좀 지내자. 응. 하지만 저는 제발이야. 우리가 지혜한테 못해준 것들 4개라도 해주고 싶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는 거대한 대문 앞에 멈춰 섰어요. 성진그룹이라는 금빛 글씨가 눈부셨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저택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자, 들어가자. 네. 저는 할머니를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이야, 엄마. 이제 그들이 당신한테 한 것을 갚아줄게. 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이제 성진그룹의 안에 있었어요. 함정 속으로 들어온 건 그들이었지만 정작 함정에 빠질 사람도 그들이었습니다. 저택 안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원래 엄마의 것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집사를 불렀어요. 설아, 방을 준비해 주게. 2층 큰 방으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집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한 남자가 내려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아버지, 이 사람은 누굽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태윤아, 이 아이는 내 조카란다. 지혜의 딸이야. 뭐라고요? 강태윤. 어머니의 남동생이자 제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죠. 검사는 해보셨습니까? 검사? 유전자 검사요. 확인도 안 하고 집에 들이시면 어떡합니까? 할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태윤아, 저 아이가 우리 지혜 딸이 아니면 누구란 말이냐? 어머니, 요즘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요. 강태윤은 저를 의심의 눈으로 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괜찮습니다. 검사 받을게요. 설아야. 할머니 괜찮아요. 저도 궁금하니까요. 저는 강태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좋아요, 삼촌. 제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당신은 곧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검사 결과가 거짓말이라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역시 우리 손녀가 맞았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는 검사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병원 담당자에게 거액을 주고 결과지를 바꿔치기 한 거죠. 쉬운 일이었어요. 돈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에게는 지난 5년간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모은 돈이었죠. 태윤아, 이제 됐지? 할아버지가 강태윤을 돌아봤어요. 강태윤은 결과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검사 결과는 명확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강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더군요. 계속 의심하세요, 삼촌. 그게 당신의 파멸을 앞당길 테니까요. 저는 2층 큰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방은 넓고 화려했어요. 큰 침대, 드레스룸, 개인 욕실까지.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원래 엄마 거였어. 저는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넓은 정원이 보였죠. 어머니도 어렸을 때 이 창문으로 정원을 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설아야, 나야.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낡은 상자를 들고 계셨죠. 이게 뭐예요? 내 엄마 물건들이란다. 할머니는 상자를 제 앞에 놓으셨어요. 지혜가 집을 나간 뒤에도 난 이것들을 버리지 못했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머니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어요. 일기장, 그림, 상장들. 저는 사진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10살쯤 된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지혜는 참 밝은 아이였어. 맨날 웃고 다녔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를 내쫓았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을 리가 없지. 우리가 지혜를 찾으려고 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 연락처도 몰랐고. 엄마가 편지 같은 건 안 보내셨어요? 편지?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응. 지혜가 편지를 보냈을 거야. 분명히. 할머니는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편지를 받으신 적 없으세요? 아니, 한 번도.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누가 편지를 가로챘을까요? 그날 밤 저는 저택을 돌아다녔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어요. 저는 1층 서재로 향했죠. 강태윤의 서재였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저는 미리 준비한 열쇠로 열었어요. 서재는 넓고 어두웠습니다.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저는 손전등을 켜고 책장을 살폈어요. 어디 있을까?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책장 뒤편에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저는 금고를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필요했죠. 생각해봐. 강태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저는 몇 가지 숫자를 시도했어요. 생일, 결혼기념일, 회사 설립일. 모두 틀렸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집을 나간 날짜. 저는 숫자를 눌렀습니다. 1994년 11월 15일.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봉투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어머니, 아버지께.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지혜예요. 잘 지내시나요? 저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곧 아기도 태어날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다른 편지들도 꺼냈어요. 모두 어머니가 쓴 거였습니다. 20통이 넘었죠. 어머니는 10년 동안 계속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하지만 강태윤이 모두 가로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받지 못하게요.
저는 편지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삼촌, 당신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설아야, 오늘부터 회사 일을 배워볼래? 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말이야. 누군가 회사를 이어받아야 하거든.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넌 내 손녀잖니? 당연한 거야. 그때 강태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태윤아, 설아도 이제 우리 식구야. 회사 일을 가르쳐야지. 설아가 경영을 뭘 알겠습니까? 갑자기 나타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강태윤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태윤아, 설아는 내 죄송합니다. 강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배울게요. 그래, 우리 손녀 착하네.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저는 강태윤을 힐끗 봤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계속 경계하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회사에 갔습니다. 성진그룹 본사는 거대했어요. 30층짜리 건물이었죠. 할아버지는 저를 임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제 손녀 이설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임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죠. 회의가 끝나고 강태윤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죠. 저는 그를 따라갔어요. 빈 회의실이었습니다. 강태윤은 문을 닫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솔직히 말하시죠. 목적이 뭡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아무리 나와도 전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강태윤은 한 발짝 다가왔어요.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기꾼들 말이에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족을 찾았을 뿐이에요. 가족? 강태윤은 비웃었어요. 당신이 우리 조카면 왜 진작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지금?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찾을 용기가 났거든요. 그렇군요. 강태윤은 뒤로 물러섰어요.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 조카인지 아니면. 그는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서 저는 작게 웃었어요. 삼촌, 당신은 곧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왔는지. 복수의 두 번째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설아 양. 강태윤이 건넨 와인잔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독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갈 거였죠. 2달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점점 더 신뢰하셨어요. 회의에 참석시키고 중요한 결정을 물어보셨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설아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할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네, 할아버지. 다음 달이 내 팔순이거든. 아, 그러셨군요. 그때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려고 해.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셨어요. 너를 후계자 중 한 명으로 지명할 거야. 저는 깜짝 놀란 척했습니다. 저를요? 하지만 삼촌이 계시잖아요. 태윤이도 후계자야. 하지만 너도 내 핏줄이잖니.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혜한테 못해준 것들 4개라도 해주고 싶구나. 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팔순 잔치 때까지 준비 좀 해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네. 다음 날 강태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이설아 씨, 잠깐 얘기 좀 하죠.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한테 뭔 짓을 한 겁니까? 강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한테 후계자 자리를 주겠다고. 고작 2달 만에.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아버지가 알아서 결정하신 거예요. 거짓말. 강태윤이 책상을 쳤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집안을 노리는 거죠? 재산을 빼앗으려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삼촌, 저는 그냥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을 뿐이에요. 가족? 강태윤은 비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 조카인지. 그는 돌아서서 나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당신이 찾게 될 건 제 정체가 아니라 당신의 과거일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강태윤의 서재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뒤졌어요. 금고 안에는 편지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었거든요. 낡은 장부가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비자금 장부네. 강태윤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요. 저는 장부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 옆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계약서의 날짜가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였죠. 이것도 증거다. 저는 모든 걸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SB 하나를 발견했어요.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어두운 방. 강태윤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만 해결해주면 1억 드리겠습니다. 누굴 처리하면 되죠? 우리 회사 경쟁사 대표요. 스캔들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짓까지 했구나. 영상을 모두 복사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팔순 잔치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택은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재벌들, 정치인들, 유명인들 모두가 할아버지를 축하하러 왔습니다.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설아야, 정말 예쁘구나.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연회장은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빛나고 음악이 흘렀죠. 할아버지가 단상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팔순을 축하해 주시고. 할아버지는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손녀 이설아를 후계자 중 한 명으로 지명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강태윤은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연회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강태윤이 제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와인잔 2개를 들고 있었죠. 설아 씨,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삼촌. 건배하죠. 강태윤이 와인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잔을 받았어요.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죠. 삼촌,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뭔가요? 30년 전 어머니가 보낸 편지들. 왜 할아버지께 전하지 않으셨어요? 강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전 알아요. 삼촌이 편지를 모두 가로챘다는 걸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쓴 편지였습니다. 이게 어디서? 삼촌 서재 금고에 있더라고요. 20통도 넘게요. 강태윤은 뒤로 물러섰어요. 거기는 어떻게 들어갔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저는 다른 서류들도 꺼냈습니다. 비자금 장부, 탈세 증거, 그리고
USB를 들어 보였어요. 범죄 청부 영상까지요. 강태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너, 이 모든 걸 오늘 여기서 공개할 거예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면 조용히 물러나시든가요. 강태윤이 소리쳤습니다. 이 거짓말쟁이가.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어요. 아버지, 저 여자가 사기꾼입니다.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태윤아, 무슨 일이냐? 저 여자는 설아가 아닙니다. 우릴 속이고 있어요. 강태윤은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삼촌, 제가 사기꾼이라는 증거라도 있으세요? 있지. 너 같은 년이. 강태윤이 욕을 하려는 순간 저는 USB를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큰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강태윤이 범죄를 청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일만 해결해주면 1억 드리겠습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저게 뭐야? 강태윤 상무가 범죄를?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태윤아, 저게 무슨 짓이냐? 아, 아버지, 저건 조작이에요. 강태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계속 증거를 공개했어요. 비자금 장부, 탈세 증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편지들. 그리고 이건 제 어머니가 30년 전부터 보낸 편지들입니다. 삼촌이 모두 가로채서 할아버지께 전하지 않았죠. 할머니가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지혜가 우리한테 편지를? 네. 10년 동안 계속 보냈어요. 하지만 삼촌이 모두 숨겼습니다. 할아버지는 강태윤을 노려봤어요. 태윤아, 네가 그랬단 말이냐? 아버지, 저는 당장 나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강태윤은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수의 세 번째 막이 내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사실 저는 당신의 진짜 손녀가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태윤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비자금 횡령, 탈세, 범죄 청부.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강태윤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난 이제 네가 내 아들인지도 모르겠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태윤은 그렇게 끌려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정식 후계자로 발표하셨어요. 설아가 이제 성진그룹의 미래입니다. 이사회에서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죠. 저는 회장실 열쇠를 받았습니다. 설아야, 이제 내 차례야.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혜한테 못해준 것들 네가 이루어줘. 네, 할아버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설아야, 무슨 일이니? 할아버지,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두 분은 소파에 앉으셨어요.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사실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봉투를 할아버지께 건넸죠.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불일치 0%? 할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저는 할아버지의 진짜 손녀가 아니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넌 대체 누구야? 제 어머니 이름은 강지혜가 맞아요. 하지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친딸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입양한 아이였어요. 저는 오래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입양 서류예요. 1964년 3월 2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고아원에서 여자아이 하나를 입양했죠. 할아버지는 서류를 빼앗듯 받아들었어요. 이건 기억나세요? 할머니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할아버지가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요. 할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지혜가 우리가 입양한. 네. 어머니는 친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숨겼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 뒤 할머니가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바로 강태윤이었죠.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짐이 됐어요. 진짜 핏줄이 생겼으니까요. 저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엄마 아빠가 동생만 예뻐한다.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야. 우린 지혜를 사랑했어. 정말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어머니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내쫓으셨어요? 강태윤 삼촌이 할머니한테 입양된 애주제라고 말했을 때 왜 막지 않으셨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웃음이었어요. 어머니는 30년 동안 매일 울었어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 이유가 핏줄이 아니어서라고 믿으며요.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야윈 얼굴, 슬픈 눈빛. 어머니는 가난 속에서 저를 키우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39살에요. 할머니가 사진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당신들이 딸이라고 믿었던 사람은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버린 날부터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럼 넌 왜 여기 온 거냐? 복수요. 저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 성진그룹 지주회사 지분 매각 계약서예요.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제가 후계자가 된 후 몇몇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팔았어요. 51%를요. 그럴 권한이 어디 있어? 할아버지가 주셨잖아요. 경영권을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성진그룹은 쪼개질 거예요. 각자 다른 주인에게 팔려서요. 설아, 네가 이럴 수가. 어머니의 인생을 망친 대가예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이제 저는 갈게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요.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원래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저택을 나서는데 할머니가 쫓아왔습니다. 설아야, 제발. 할머니. 저는 돌아봤어요. 저는 할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정말이니? 네. 그냥 슬플 뿐이에요. 할머니는 울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진짜 딸로 사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손에는 새 묘비를 들고 있었어요. 낡은 묘비를 치우고 새 것을 세웠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죠. 강지혜. 1955년 3월 2일, 1994년 11월 15일. 사랑받고 싶었던 딸.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다 끝났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이제 엄마 이름이 제대로 새겨졌어요. 강지혜로요.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버린 사람들도 다 잃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마치 어머니가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성진그룹은 정말로 쪼개졌어요. 각 계열사가 다른 회사에 팔렸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텅 빈 저택에서 쫓겨난 거였어요. 강태윤은 감옥에 있었고요. 저는 어머니가 팔았던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조용한 카페였죠.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손님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햇살이었죠. 저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어요. 엄마, 저 이제 자유로워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핏줄의 가면을 벗고 진짜 저로 살아가는 인생이요.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났다. 어머니의 복수도 그들과의 인연도. 이제 나는 나로 살 것이다. 이설아가 아닌 그냥 설아로.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끝없이 넓은 바다였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씁쓸했지만 자유는 달콤했으니까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